안녕하세요. 서초동 본무사 행정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고소장을 써드렸는데요. 사기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예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바로 사기죄입니다. 특히나 사기죄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착오에 빠져 있으나 이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고요. 정보 처리 장치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통해서 재물상 이득을 얻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손해를 본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본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기죄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장은 정말 구성요건 해당성에 맞게 잘 작성해야지 고소장도 접수해주고, 그리고 기소도 되고, 그리고 재판받아서 처벌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접수를 위해서는 먼저 고소를 진행하려는 사람의 이름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이름, 고소 내용, 범죄 사실, 증거 자료 등을 잘 구비해서 내야 해요. 사기죄는 투자 사기, 그리고 대여금 사기, 취업 사기, 그리고 주식 리딩 사기, 그리고 코인 불법 사기 등 여러 가지 사기가 있어요. 그리고 고소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없으면 먼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피고소인 누구인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본죄는 침해범으로서 행위 개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에요.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에요. 사람을 잘못 인식한 적극적인 착오인가 일정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소극적 부작위인가는 불문합니다. 상대방의 착오는 행위자의 기망으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보정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부작위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재산 처분행위란 비록 하자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피기망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 손해를 초래하는 자기행위를 하거나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이어야 하지만 처분행위자와 피해자는 일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삼각사기인데, 다만 삼각사기에서 기망당해 재산을 처분한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 즉 재산 피해자에 대해 관계에서 재산 처분권이 있어야 돼요. 실행의 착수 시기는 사기의 고의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예요. 그리고 기수 시기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 또는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있는 때가 사기죄의 기수 시기예요. 이렇게 본소장을 작성해서 재판 절차를 밟게 되면 사기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그리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상대의 가해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고의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임을 증명해야 돼요. 금액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되는데요.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요. 자, 사기죄 저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강의도 했었고, 또 여러가지 10년 이상 사기죄 등 형법이나 형법 이외의 횡령죄, 배임죄, 모든 죄의 고소장이라든지 진술서, 그리고 탄원서, 의견서, 여러가지 형사 관련해서 많이 작성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010-5027-2030입니다.